달보드레님 사연입니다. 나를 괴롭히던 애증의 아이 귀신. 안녕하세요. 할머니를 통해 겪은 기묘한 사연을 올렸던 달보드레입니다. 오늘은 저의 첫 사연 때 저에게 말을 걸었던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사연은 다른 사연들처럼 소름이 돋거나 무섭다기보다는 정말 특이한 경험 정도라 무섭고 스펙타클한 사연을 기대하시는 분들께는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줄 때는 다들 흥미롭게 들어주셔서 석구님들께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귀신을 막 보기 시작할 무렵 유독 제 눈에 잘 보이는 귀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귀신들은 그림자나 실루엣 정도로만 보여 무섭다고 느껴지기보다 신기하다고만 느꼈었는데 제 책상 밑에 다리를 감싸고 쭈그려 앉아있는 그 존재는 제가 아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무서운 영화에서 묘사되는 귀신들처럼 온몸이 창백하고 핏기가 전혀 없었기에 절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순 없었죠. 무엇보다 저희 집엔 그 나이 또래의 아이가 없었거든요. 8살 정도로 돼 보이는 그 아이는 늘 말없이 책상 밑에 몸을 웅크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안 보이는 척 애를 썼지만 어떻게 귀신을 보고도 겁에 질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인지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있던 그 아이는 서서히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처음엔 잘못 들은 것인 줄 알고 못 들은 척 제가 하던 일을 했죠. 그 아이는 천천히 더 가까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를 계속 부르기만 하더니 또 하루는 나랑 놀래라며 계속 주의를 끌기도 하고 제가 무서우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부모님께 귀신이 보이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고모의 말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집 곳곳에 팥을 뿌리던 날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고모는 무당은 아니시고 알고 계신 무당 혹은 스님께 조언을 구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방에서 몸을 웅크린 채 절대 눈 뜨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불이 모두 꺼진 제 방에서 엄마가 팥을 뿌리실 때까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 저 혼자뿐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존재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자기들끼리 웅성거리는 소리.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웅웅대는 것을 느끼던 그때 아이의 웃는 소리가 아주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 캄캄한 방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는 충분히 저를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해가 지면 웬만하면 제 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잠도 엄마와 함께 자곤 했고요. 그러던 사이 한동안은 그 아이를 만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서서히 그 일을 잊고 지나갈 때쯤 늘 그랬듯 엄마와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던 어느 날 오랜만에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 방에서 가위에 눌렸었는데 엄마와 함께 잠을 잔 후로는 정말 오랜만에 눌리는 가위였습니다. 제 몸이 서서히 바닥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고 분명히 나는 수면 중인데도 방 안이 전부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귀신은 보이지 않았고 그냥 얼른 가위에서 깨어났으면 좋겠다 싶어 어떻게든 주먹을 쥐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제가 수면 상태인지도 잊어버린 채 어떻게든 그 공간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 눈에 보이는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아빠의 차 안 뒷좌석에 누워 잠을 자다가 금방 일어난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찌나 그 꿈속의 상황이 생생한지 이게 꿈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고 당연히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차는 처음 보는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중인 건가 생각하며 바깥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온통 무덤가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무덤가라면 한 곳에 모여있는 것이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길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곳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덤가를 달리다 도착한 곳은 아주 옛날, 지금은 재개발되어 없어진 저희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집에 들어가려는데 주변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 같이 차에 타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하고 혼자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는데 안은 찬기가 돌고 아주 오랫동안 집을 비운 폐가 같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 안에서 띵 하는 문자 알림음이 들렸고 저는 소리가 들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엔 불빛이 켜져 있는 핸드폰이 덩그러니 있었고 도착한 문자의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을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었고 폴더폰, 슬라이드폰을 쓰던 때였습니다. 이때 발견한 핸드폰은 폴더폰이었죠. 발신자의 이름은 찍혀있지 않았고 간결한 내용만이 있었습니다. 거기로 갈게. 놀자. 갑자기 몰려오는 긴장감과 소름.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다시 시야는 잠들었던 그 방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꾼 것이었구나. 다행이다 하며 몸을 움직이려는데 가위는 그대로 눌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제 머리맡에 둔 핸드폰에서는 계속 미친 듯이 문자 알림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급한 나머지 옆에 주무시던 엄마를 깨우려고 간신히 엄마가 누워 계신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엄마가 아닌 해골이 누워 있었습니다. 제 주변엔 온통 해골들이 깔려 있었고요. 눈물 나고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방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았다. 늘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은 채 저에게 말을 걸던 그 아이였습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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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는 아주 천천히 같은 말을 반복하며 저와 눈을 맞추고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놀자. 놀아줄 거지? 놀자. 뭐하고 놀까? 몸은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 아이는 버둥대는 제 모습을 즐기기라도 하듯 제 눈을 마주보며 계속 같은 말을 중얼거리면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바로 옆에 서더니 갑자기 차렷 자세로 제 주변을 방방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저와 눈을 맞춘 그대로요. 그 얼굴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어도 그렇지도 못하고 있었죠. 엄청 재밌다는 듯한 표정으로 놀자는 말을 계속 중얼거리며 공포에 떠는 제 모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순간 기절을 한 것인지 어느새 아침이 밝아 엄마가 저를 깨우고 계시더군요.
다시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장난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또 온몸이 바닥에 푹 가라앉은 느낌이 들고 가위에 눌렸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누군가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 저를 보고 씩 웃고 사라진다던가, 심지어는 이산지까지 쫓아와 저를 괴롭히는 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위에 눌리는 그 순간 슬리퍼를 신은 듯 발소리를 내며 제가 누워있는 머리 위로 걸어와 멈추더니 제 머리를 마구 밟고는 가위를 깨우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과제에 찌들어 피곤해서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워 잠들었다가 가위에 눌려 또인가 하고 짜증을 내면 제 다리를 확 끌어당겨 깜짝 놀라게 해 가위를 풀리게 하는 등 이런 식으로 저를 꾸준히 괴롭혔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 귀신이라 이런 유치한 장난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저와 놀고 싶었던 아이 귀신이었구나 싶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저를 괴롭히다 보니 나중엔 정이 들어버린 것인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 또 왔구나. 그래, 오늘은 어떻게 날 놀릴 건데? 그렇게 속으로 센 척을 하다가 제가 놀라기도 하고 또 그러다 안 나타나면 안부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 말고는 큰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 귀신도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함께 거두어 가신 것인지 그날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저를 놀릴 소재가 떨어진 것인지 가위에 눌리게만 하고 그냥 쳐다보다가 가는 날도 종종 있어 소재 떨어졌냐고 비웃기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제가 겪었던 경험담이 대부분 스토리가 있는 경험보다 짤막하게 귀신 봤어, 이런 경험이 많다 보니 귀신을 본 적은 많은데 사연으로 제보할 만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얼마 없는 이야기 가운데 이번 사연이 가장 긴 이야기다 보니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 저의 이야기가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다음에 또 돌아오게 되면 친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셨던 그 집에서 겪은 몇 가지 경험담을 이야기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